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 1월 1일 신정,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제 제가 상담해 드릴 분은 이제 두 분이신데, 이제 여자분이세요. 이제 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어떤 사연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 뭐 신정 인사는 뭐 길게 하지 않고 막바로 사주 그 프리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주 상담을 하면서 여자분들의 그 상담할 때 미혼 여성에게는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만약에 이분이 정말 결혼하기 힘든 사주다 그러면 제일 곤란해 얘기하기가요. 다행히 좀 있으면 결혼하겠네요. 이제 남자도 나타나고 그러겠네요. 뭐 이런 경우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서 제가 얘기해주기가 편한데, 그러지 못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참 힘듭니다. 자, 이제 이분도 사실은 제가 얘기해주기 되게 힘든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곤란해.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 지금 막 계속. 지금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건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결혼을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정말 어떡하지? 그 고민이 엄청 많아. 두 분의 어떤 사주를 제가 봐드릴 건데, 굉장히 묘하게도 두 분 나이가 같아요. 동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질문하신 분 거를 먼저 봐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봐드리는 분은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라는 거죠. 두 분 다. 근데 두 분 결혼 다 안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분은 제가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는 결혼을 못한다, 안 한다 쪽이 되게 가까워요. 나 이제 이런 얘기 해주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이분이 그동안 고민이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안 되냐. 그거는, 이게 남자를 만나면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결혼해도 이거는 이제 힘들어서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중궁에 손이 겸왕으로 엄청 왕해. 거기다 사마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이 왕한 사람들이 결혼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극관이거든. 극관을 심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주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결혼을 해도 남자와의 트러블이라던가, 그리고 헤어질 확률이 너무 많아서 만나도 자꾸 헤어져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만약에 남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남자하고 나하고 이게 남자 나를 힘들게 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남편의 그 남자의 모습이 그 살성의 귀예요. 살성의 귀. 그게 뭐냐면, 그 살성의 귀가 나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육친이야. 안 좋은. 나에게 남자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고 좋게 작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태어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부모님, 어머님 부분에서 이 시가 맞다라고 제가 확신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언제는 좀 운이 좀 좋을 때는 남자도 좀 만나고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살성으로 이렇게 귀가 나를 자꾸 치고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왕하면 한 직장에도 오래 다니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주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기가 좀 힘들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이분이 좀 그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진짜 고민이야. 난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사연을 보면요.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만난다고 해도 이게 깨질 확률이 되게 많아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남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결혼한다면,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집착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런 경우는 내 일에 몰입하고 남자와의 트러블을 최대한 좀 막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가 넘으면 대운도 바뀌어요. 그 대운이 바뀌는데 이게 좀 결혼할 수 있는 뭐 재운이 오거나 아니면 재성이 작용을 잘해서 그래도 그때쯤에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39세, 45세에 또 소년이 와요. 소년이 오면 이제 또 더 결혼하기가 힘들어지죠. 여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 한 해 한 해 신수를 따져보면서 이제 해야 되고, 뭐 궁합도 좀 제대로 봐야 되고 막 이래요. 좀 복잡해져. 그래서 결혼은 할 수 있나요? 그러는데 사실 요거는 남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만나도 자꾸 헤어지거나 인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주라면.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살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했어. 이거 1월 1일 새해부터 이거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분에게 그러면은 어떤 식의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지 되나. 그렇다면 이분은 살성을 써야지. 살성을 써야 돼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 살성을 통기시켜주면은 나에게 좀 유리하죠. 그럼 어떻게 통기시켜줘야 되냐? 이제 이분은 뭔가 우리가 이제 용신을 쓴다면 인수용신을 쓰셔야 돼요. 이 본인이 왕에서 사실은 인수용신을 잘 안 쓰는데, 이거는 그 3사를 통기시키려면 인수를 써야 돼. 어떤 식의 인수? 공부, 선생님 너무 늦었지. 애들 가리키는 거, 뭐 아니면 문서 만지는 일, 행정, 뭐 아니면은 무슨 보험업이라든지, 보험업도 원래 문서로 봐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문서를 만지는 일, 그 자격증으로 해서 내가 어떤 그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 일, 뭐 그런 일로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면 오히려 그걸 통기시켜주면서 살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내가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건 안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하신다면 뭐 선생님을 하셨다면 좋았죠. 가리키는 쪽, 애들 가리키고 뭐 이런 거 하셨다면은 살성을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어. 이게 사명으로 맞는 이 귀가 또 사명살이야. 3살이 사명살이야. 엄청 강해요. 그렇다면은 사실 또 강아지가 또 밑에서 헤개거리네. 그 직장 문제, 남자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기 때문에 3살을 푼다고 해도 이게 사명살에 또 걸려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직업을 잘 고르면 그거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다행인 것은 이분이 굉장히 왕이에요. 기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나가. 그리고 고집이 좀 있어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약간은 내성적일 수 있어. 좀 두문이 있는 분들이 다른 분과의 의사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워낙 왕하고 고집이 있고, 사람은 되게 그 반듯해. 그 정도 많고, 사람 자체는 되게 보수적이고 고지식할 수 있어요. 지금 이분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선생님을 하고 한다면은 잘 어울리는 직업이고 3사를 쓸 수 있는 직업이긴 한데, 지금은 아마 선생님이 아니실지도 모르죠. 내 직업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풀렸을 때 가장 좋은 거고. 내가 마이크가 오늘따라 되게 감도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그런 면에서 좀 직업 선택만 잘한다면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직업에 대한 건 본인이 안 썼어. 뭘 하고 계신다 이런 건 없고, 그냥 결혼을 언제 할 수 있냐 이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직업을 그렇게 내가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한다면 그걸로도 어떻게든지 조금 끌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남자 같은 경우는요,
궁합을 좀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그 사명삼살 맞은 남자라 상당히 잘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민감해요, 이 사주가. 그래서 이분은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특히 꼭 결혼하기 전에 꼭 그 남자의 사주를 꼭 보고 어떤 사람인가 좀 확인하고, 가능하면 이제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특히 재성의 이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남자가 결혼했을 때 자기 부인의 어떤 자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좋다 싶으면 괜찮고, 만약에 그 사주 안에 그 재성이 정말 형편없게 나왔다, 그럼 난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난 너무 힘들다 해요. 그런 걸 좀 알고 가셔야 돼.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살성을 잘 쓰면 그거를 또 내가 평생 직업으로 가면은 아주 좋죠. 그래서 이건 직업 선택이 나의 이 어떤 사주를 완화해 줄 수 있는 키포인트다. 그래서 기문둔갑의 뜻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문둔갑이 무슨 무협지 이름 같잖아요. 갑이라는 거는 우리가 갑목이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갑이라는 어떤 걸 의미하고, 그 갑을 칠 수 있는 살성을 금으로 봐요. 우리가 쉽게 나무를 도끼로 찍는다고 보면 돼. 근데 이 갑이 도끼에 맞아서 죽으면 끝이야. 전쟁에 나갔을 때 장군이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으면 게임 오버잖아요. 그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살성에 의해 망가진다. 그러면 인생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갑을 숨겨야죠. 그게 은둔할 둔자, 숨을 둔자, 그래서 이제 일단 숨겨야지. 장기를 둘 때 왕이 계속 피해야 되잖아요. 공격이라기보담도 왕이 죽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살성과 그런 힘든 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기문둔갑이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왜 기문둔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건 이제 전시에 사용했던 그런 술법이었어요, 기문둔갑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 주역점도 보고 그런 거랑 다 관련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전쟁 때 쓰는 거야. 적군이 이쪽 방향으로 요번에 우리를 친다면 우리는 어느 쪽 방향으로 숨어 있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 공격하는 게 좋을까, 그 때리라고 장소를 알기 위해서 기문둔갑을 이용해서 전술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기문둔갑 자체가 풍수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고, 기문둔갑 판을 제가 잠깐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 안에 풍수적인 방향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해갈 곳,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방책으로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게 토종이 이재함 선생님을 비롯해서 화담 선생님이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하게끔 만든 거예요, 기문둔갑 자체는. 그래서 원래 이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국에는 이제 영국 기문이 있다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홍국 기문이라고 하는데, 그 영국 기문 같은 경우는 거의 한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일본의 구성학이라고 있어요. 구성학은 숫자로만 돼 있어요. 그 두 개를 이렇게 접목했다고 보면 돼. 그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게 이제 홍국 기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홍국 기문에는 한자와 숫자가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에게 적용하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문둔갑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학자들, 그거를 연구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받아서 공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지만, 그래도 종류가 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것을 이제 전수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 그래서 같은 기문이라도요, 사실은 좀 달라요. 이 기문 판부터가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해단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운국 기문둔갑이라는 거는 운국 선생님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기문을 연구를 해서 오류를 찾아내는, 그래서 그 오류가 왜 있는지를 이 학문적으로 다 찾아서 새로 정비시켰다 그러나?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섬세하게 왜 삼살 작용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삼합이나 육합이나 그 합의 작용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리를 다 이렇게 완성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구 선생님이 정립을 한 학문이다. 그래서 운구 기문둔갑이라고 일단 그렇게 불려져 있고, 사실 이 공부하는 제자분이 많진 않아요. 다른 이제 기문둔갑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사주명리 하시는 분보다는 좀 수가 작아요. 공부가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 사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명확하고 더 보는데 정확하기 때문에 배우고 나면 훨씬 더 이게 받으리기가 편해.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오늘 뭐 운곡기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얘기하게 됐는데, 자, 이분의 어떤 가장 내가 그 핵심을 본다면, 내가 결혼하긴 힘들어요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엄청 실망스럽잖아. 아가씨한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아니면 이 사주를 좀 더 승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개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직업으로 그걸 승화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문서를 용신으로 쓴다면 살성을 풀 수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줘요. 구체적인 직업에 대해서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거는 이제 거기 장르가 워낙 많잖아요. 제가 직업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장르별로 쫙 이렇게 엮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원하는 어떤 배우고 싶고 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용신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아마 구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간다면 이제 살성을 풀면서 나가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인 패턴으로는 사실 이거는 인연 만나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봐야 돼요. 손이 이렇게 왕할 때는 자꾸 관을 쳐버려. 그래서 남자 들어왔다가도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내 인생을 조금 더 좀 편하게 풀어간다면 직업으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직업이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직업이 어떤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 용신을 어떻게 쓰느냐. 이분은 사실은 직업을 그런 걸 안 택하고, 남자도 내가 그냥 뭐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손이 왕하니까 자기 개인 사업하면 돈은 벌겠죠. 손이 왕하다는 거는 할 일이 많고 내가 움직임이 많아서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버는데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뭐 자격증 같은 거 갖고 하면 더 좋겠죠. 네, 인수 용신으로 쓰면서 자격증 갖고 내가 뭔가를 한다, 일을 한다. 손이 왕한 사람의 특징이 그래도 내가 움직이면은 돈은 벌어요. 뭐 아이디어가 많다든가, 그리고 또 약간의 그 역마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결혼을 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해. 남자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풀리지 않는 이상은 남자가 좋은 남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사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남자 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그거를 좀 염두에 줬으면 좋겠어. 내가 참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신년 초부터 이렇게 얘기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남자 부분에서만 그래요. 남자 부분에서. 뭐 돈은 많이 벌어요 막 이렇게 질문했잖아? 그럼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돈도 벌어요. 본인도 왕하지? 거기다 손도 왕하지? 그럼 당연히 자기 사업을 하거나 자기가 움직이면 돈은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주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남자복 있냐? 그러면 남자는 좀 조심해야 돼. 남자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남자 인연이 짧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궁합을 봐서 좋은 해에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남자를 잘 살펴봐야 돼.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분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렇게까지 해드릴게요. 남자에 있어서의 재운도 되게 중요하고 여자에 있어서도 참 관운이 중요한 게 배우자의 자리잖아. 배우자. 남자는 재운이 좋으면, 재가 되게 좋으면 그 돈복도 있지만 좋은 여자를 만나잖아요. 문계가 좋으면.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관운이 좋아야 되잖아. 관이 어떤 모양이냐, 관이 나를 생해주냐 아니면 관이 나를 치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남편의 모양이 달라지거든. 이건 이제 관이 자꾸 날 치잖아. 네, 그러니까 날 힘들게 할 수가 있지.
그나마 내가 왕하니까 견디기는 해요. 내가 약하면 이건 정말 힘들지.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위험하지. 네, 근데 내가 버틸 힘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패턴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시면서 남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건 되게 중요하다. 내 삶에 있어서 지금 이 선택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봐드릴게요. 이제 한 분 또 남았어요. 네, 오늘 그 아가씨 두 분인데 같은 나이야. 같은 나이 거기다가. 네, 잠시만요. 네, 두 번째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분. 자, 나이가 두 분이 거의 같아요. 같아서 제가 아까 두 개를 펴놓고 헷갈렸어. 이분이었나 저분이었나 막 이랬거든요. 자, 이분도 일단은 왕하세요. 기본적으로 왕한 사람들은 그 삶에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좀 그 개척하고 그래도 버틴다 항상 그렇게 보거든요. 고집이 이분도 엄청 세시죠. 그리고 되게 남이 볼 때 되게 내성적일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굉장히 그 적극적이나 막 밝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은 어두운 쪽에 가깝거나 아니면 남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그렇게 마음문을 그렇게 잘 열거나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분의 어떤 그 사연은 자, 제가 이제 그 차 소리도 들리고 요즘 고민은 왜 이리 취업이 안 돼 나랑 왜 이리 연애가 어려운가 뭐래 먹고 사나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방송 보다 보니 좀 자세히 자신을 설명해 달라는 말을 봐서요. 예, 저는 화류계에 거의 한 10년 어쩌다 일했고 이젠 벗어나고 싶어 진입장벽 낮은 콜센터들 위주로 취업 시도를 하는데 싸그리 떨어졌어요. 네, 한 20살부터 8년은 두드러기가 심해서 매달 응급실에 가야 했고 길 가다 쓰러져 경찰차도 타봤어요. 근데 한 3년부터는 나아져서 취업 도전을 하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력 쌓을 20대 기간에 술집 경력만 쌓는 바람에 난 자격증으로 승부해야 몸이 편하겠다 싶어서 공인중개사 시도만 2년이에요.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싫어서 인강으로 공부해서인지 제가 너무 얕보고 준비한 건지 첫해 떨어지고 이번에 1차만 시험 쳤지만 또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도전하면 되겠지 하고 포기는 안 했는데 그러려면은 어디든 가서 반년은 돈을 모아야 공부를 하는데 다 떨어져서 다 답답합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봤어. 부동산에는 관심이 본인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토인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일반 사주로 봐도 무술생이시니까 아마 그런 어떤 그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그 토 있는 분들이 좀 그런 편이고요. 인수용신으로 쓰시는 분들이 부동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왕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을 그렇게 권하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야. 사실은요. 그리고 이분도 손이 너무 강해. 손이 강해요. 그러면서 재도 왕하고 손도 왕하고 재도 왕하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돈은 벌겠죠. 나중에 돈은 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대운이랑 맞닥뜨려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화류계 쪽에 일을 하셨다 그래서 쭉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화류계 쪽하고 관련이 있나. 근데 본인이 그렇게 도화살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봤는데 그 나이 때 19에서 26살에는 그 도화살이 많이 있었던 시기고 그 정관과 나와 그 합이 들어 있어서 아마 남자와 관련된 도화살로 합이 들어서 그런 화류 쪽으로는 가능했겠다라고는 봐요. 근데 기질적으로 그렇게 도화살이 있어서 본인이 그거를 뭐 이렇게 적성에 맞거나 그게 적성에 맞는다는 표현보다 그런 흥을 좋아하거나 막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쪽은 아닌데 성격적으로 봐도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마 사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것 같은 게 이제 뒤에 27, 30, 31, 32부터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그 일을 하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본인하고 그 남자하고 형살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남자 부분에서 돈과 남자 문제가 가끔씩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돈을 버는데 이 돈이 잘 안 모이거나 이 돈에 문제가 생겨서 예, 돈이 그렇게 막 내 사주에 내가 왕한 것만큼 손이 왕한 것만큼 큰 돈을 막 벌기가 되게 큰 돈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죠. 돈과 남자에게 이렇게 형살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얻지 못했다. 내 기운이나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하는데 예, 그게 약간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죠. 자, 이 앞으로는 시험운이 조금 이제 뭐 있어야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이분도 손이 엄청 발달하신 분이라 사실은 이런 손과 재가 발달하시고 본인이 왕하면 본인 사업이나 본인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네, 좀 개인업 같은 거, 사업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인수로 쓰시기에는 약간 본인이 너무 왕해. 그런데 시험운을 물어보신다면, 네, 이제 제가 신수를 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음력 6월, 7월 그리고 그 다음에 40세에도 시험운이 이제 그래도 40세가 좀 괜찮아요. 40세. 그러니까 아마 40세에는 그 시험운은 좀 따라준다. 만약에 이제 내년에 그 기간에 뭐 1차라도 붙는다던가 그렇다면은 후년에는 예, 시험운은 따라준다. 그래서 공부해서 시험운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맞으려나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본인이 이제 37세에서 45세에 대운이 바뀌었거든요. 손운으로 바뀌었어요. 손운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남자를 만난다? 요거 이제 남자랑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32세에서 36세 바로 그 전까지는 사명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관을 계속 얘가 그 관을 쳐내는 거야. 쳐내. 그럼 무슨 일이 있냐? 환경의 변화가 많고 직업이 잘 안 돼요. 관이 깨져나가는데 무슨 직업을 그 안정되게 갖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직장은 좀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지금 37에서 45살도 직장은 힘들어요. 어디 가서 직장은 힘들어. 관이 닫고 깨지잖아. 사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내가 어떻게 월급 받고 안정적인 것 쪽보다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그 자격증을 갖고 내가 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다면 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내가 한다면 손이 이렇게 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는 거라든지 예, 뭔가 많이 움직이는 역마살을 쓴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운으로 봤을 때는 45세까지 손운이에요. 이런 손운에 있을 때는 사실은 남자 인연, 직장 인연은 없어요. 자꾸 깨져. 변화 심하고. 이거는 차라리 내가 내 장사를 하거나 내 일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돈은 좀 벌 수는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 인연이 전혀 없냐? 그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남자가 또 나하고 합의 들은 남자 또 있기 때문에 또 만나면 또 사귈 수는 있어요. 뭐 결혼까지 하는 것도 다 좋아. 근데 손이 이렇게 왕한 사람의 특징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때 잘 마찰이 돼서 헤어질 운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기운으로 보면 남자를 만나도 다 헤어져요. 직장은 뭐 더더욱 안 되고 관이 깨지는 거니까 그게 45세까지 쭉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에는 남자나 직장은 조금 힘들다. 안정적인 건 좀 힘들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내 사업이나 내가 돈 버는 쪽, 내 길을 빨리 이제 돈 버는 쪽으로 한다면 이제 돈은 벌 수 있는 기운은 들어와 있어요. 37세에서 45세 손운이고 본인도 왕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괜찮아요. 재운도 왕하게 들어와 있어요. 손은 재운이 이렇게 왕하게 들어와 있으면 돈은 벌죠. 희망을 잃지 말고 자기 일의 종목만 잘 선택하면 내가 조금 몸을 움직여도 괜찮아. 왕이에요, 충분히.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라 안 할 수도 있어. 그렇다면 일 자체가 약간 그 해외랑 관련되는 그런 일, 그 역마살
관련된 그런 일,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을 다 봤는데 두 분이 다 약간 그런 기운이야.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관이 여자에게는 그렇게 작용을 해요. 남자로서도 작용하지만 직장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사주 안에 좀 있어.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 관직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이 있어야 돼. 그 관이 나하고의 관계에서 관 상승이 잘 돼야 돼. 그래야 그나마 직장을 꾸준히 다닐 수 있어요. 관이 불안정하고 깨져 있으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분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지. 여자에게 관은 남자니까 그냥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고 그냥 일부 종사해서 그냥 꾸준히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암시도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손이 또 3살에 이렇게 사명에 좀 세죠. 센 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움직여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런 말들 하잖아.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 직업을 폄하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 옛날에 뭐 미용사 뭐 이런 사람들 남편 복 없다. 왜 그러겠어요? 그 남편이 뭐 셔터맨이다. 왜 그러겠까? 뭐 약국을 하는데 여자가 약국을 하는데 남편은 논다. 셔터맨이야. 그 왜 그럴까? 이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여자들은 왜 팔자가 세서 남자가 무능력할까? 이게 살성에 손을 쓰면은 극관을 해요. 그러면 가해질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칼 쓰는 거, 재봉 뭐 그런 거 하는 사람, 미용 다 칼 쓰는 거, 살성 쓰는 거잖아. 손이 왕하고. 그러면 극관을 한다는 뜻이야. 사주적으로 손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야. 근데 그분 사주를 봐야 알지만 대부분 그런 걸 사용한 사람이 많거든. 이 손의 살성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 특히 여기에 손이 칼이잖아. 미용을 한다? 네, 그 손을 사용하는 거죠. 살성을 쓰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남자가 그렇게 무능력할 수 있는 손극관, 관을 극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주적으로. 사람들이 미용사 그런 경우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예 없는 말이 아니라 사주적으로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약국은 왜 그러냐? 약국도 손극관 해야지 처방을 하고 의사가 될 수 있고 귀를 치는 일, 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을 치는 일 그럴 수 있어. 예, 남편을 치면 어떻게 돼? 관이 약해지죠. 무능해지지. 그래서 관이 자꾸 빠그러지는 거야. 참 빠그러진다는 표현까지 쓰고 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직업을 폄하해서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리가 사주 안에 그래도 있다라는 걸 사주를 보다 보면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손이 왕한 사람, 특히 이런 경우는 손이 살성인 사람은 그럴 가능성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 살성 있는 직업을 이분은 쓰시는 게 그래도 난 거지. 네. 그 아까 전에 먼저 봐드렸던 분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용신을 써도 돼. 인수를 써도 돼. 왜냐면 그 3사를 통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분은 그거랑 약간 달라요. 요거는 3사를 쓴다는 자체가 재성을 생하긴 하지만 생해요.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이분이 없는 분은 아니야. 근데 첫 번째 남자하고 형살이 붙어가지고 일단 다 깨진다고 봐야 돼. 그럼 어떻게 결혼 늦게 해야죠. 네. 근데 그 결혼 늦게 한다고 쳐도 이게 삼합의 재성일 때는 관이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결혼도 다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들어오면은 사명살 아니면은 형살로 묶여버려요. 그러면 내가 만난 남자하고 자꾸 깨질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참 이래서 내가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자에게 관이 그래서 작용력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막 풀 때 되게 힘든 거야. 대부분 받아들이면 그러죠. 나 왜 남편 복도 없어.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마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남자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뭐 내 사주가 나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내 팔자가 나쁘다 이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 왜냐? 다른 방법으로 유턴하면 되잖아.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는 내가 되게 이제 조금 제외시킨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내가 얻을 수 있거든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내 일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그런 거는 아주 잘 돼 있어. 그러면 이분은 살성 쓰면 돈도 벌어요. 두 분 다
중궁의 손이 왕해서 본인도 왕해서 두 분 다 돈을 벌 수 있는 기질이 둘 다 많아. 근데 직장은 이분도 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안정적인 것보다는 내 사업을 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손운이면은 남자보다는 돈을 벌어야죠. 이 시기에. 그러면 벌 수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뭐 남자가 꼭 있으면 좋지. 예, 남자가 있으면은 부럽긴 하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도 그걸 내려놓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내 사주 내가 아니까 이럴 땐 내가 이런 부분은 내려놔야지. 남편 복이 없는데 굳이 내가 대단한 남자를 기다린다는 거는, 그런 거는 좀 내려놔야 돼. 그런데 꿈꾸지 말고 내 현실적인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빨리 찾아서 내 길을 빨리 선택을 해서 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남자복이 있어가지고 결혼해서 남편이 참 뒷바라지를 여자에게 참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주고 굉장히 보기가 부럽다. 그 남자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되게 편하게 이렇게 가는 모습이 참 부럽고 이렇게 기대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의 어떤 생각일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 애들은 안 그래. 요즘 여자들은 좀 달라. 굉장히 그 독립적이고 본인의 주장도 강하고 뭐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세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이렇게 그 남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더 진취적인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내 인생, 내 일, 나의 길, 내 행복, 뭐 내 오로지 그런 어떤 것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의지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내 힘으로 자주성가, 네, 그런 걸로 좀 가셔야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자기 일로는 성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돈은 벌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 옛날 사고방식하고 많이 달라졌어. 사실은 저만 해도 사실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제 좀 옛날 사람이야, 사고가.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딸하고 부딪힌다니까요. 우리 딸은 이제 20살 됐잖아요, 올해. 얘 그 젊은 애들의 그 사고는 달라. 그 남자를 바라보고 남자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다르고, 지금 뭐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달라. 우리는 막 남편복이 되게 중요하고, 결혼하면 저기 남편복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러는데, 지금 애들은 남편복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인생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가 잘 나가야 되고, 오히려 남편이 좀 찐따 같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 왜? 막 그러면 나는 남자가 잘난 척하는 거 싫어 막 그런다. 남자가 너무 잘 나가서, 자기보다 잘 나가서 자기 무시하고 자기한테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 나가서 그 남자가 조금 내 말 잘 들어주고 착하고 막 그 약간 그런 남자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 차이는 뭐지? 그래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조 잘하는 남자, 그렇게 봐야지.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 복이 없어. 그 남자 복이 없는 것 중에 무능함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 나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내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남자는 그거보다 못해. 그치만 그 남자가 내가 일할 수 있게 안팎으로 많이 도와주고 진짜 셔터맨 같이 운전해주고 막 스케줄 짜주고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하다못해 막 반찬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막 그래. 내가 너무 그쪽으로 얘기했나? 하여튼 뭐 그런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괜찮네. 막 그래서 요즘 여자들은 막 이렇게 집안에서 살림하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밖에서 활동하고 자기 인생이 성공하는 거를 꿈꾸잖아. 근데 둘 다 그러긴 힘들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뭐 남편도 관도 좋고 뭐 그러면은 본인도 잘 나가고 남편도 잘 나갈 수 있죠. 관이 좋으면. 그럼 뭐 둘 다 잘 되면 좋지. 그 동등한 입장에서 그런 건 좋은데, 만약 그게 아니야. 나는 잘 나갈 수 있는데 남편은 그보다 못해. 그러면 약간 그 옛날에 그런 보수적인 뭐 살림이나 뭐 여자가 할 일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돈 잘 벌고 그러면 남자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당신이 바쁘니까 내가 집안일을 하고 당신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후원을 해주고, 그런 게 서로 크게 뭐 마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조합이.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만나는 남자가 그 물질적으로는 약간 무능할 수는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없는 것보다 나아서 나를 좀 생해준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참 제가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남자분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막 되게 직업이 좋고 되게 잘 나가. 그러면 어디 나가서 친구들 모임에서도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뭐 이 일을 하고 있어. 뭐 어깨다 힘이 들어간대요. 그게 나는 이렇게 괜찮은 여자랑 같이 사는 능력 있는 남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남자도 여자가 잘 나가고 막 이런 거를 싫어하지 않아요. 뭐 그거에 대해 막 자존심 상하고 이러지 않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은 신사임당 같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름이 알려진 잘 나가는 그 여자분의 남편이 왠지 모르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그랬잖아. 여자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유명한데 자기는 거기에 가려져 있고 되게 뭐 무능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 분위기가 남자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뭐 그런 거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여자가 잘 나가면 남자도 좋아해. 남편도 좋아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남편 복 이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면 되잖아. 그래서 그래 그런 사고를 갖고 내가 자신감 있게 이런 경우는 손이 왕한 사람들은요 또 특징이 하나 있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자신감 있고 되게 직선적이고 막 그래. 내 삶을 개척하는 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남자도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관상생 같은 경우는 남자가 나한테 사귀자 그러고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러면서 뭔가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여자를 이렇게 모신다면, 이 손이 왕하고 이렇게 본인이 왕한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해. 쟤 마음에 들어. 나랑 사귈래?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걔가 좀 찌질해? 괜찮아.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뭐 이런 식.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성향이 약간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요즘에 남자들도 많이 상당히 여성화되고 그래서 또 그런 여자를 또 멋있어 할 수 있어요. 내가 봐도 그런 여자 좀 멋있는 것 같아. 막 능력 있어. 남자한테 그런 조건을 막 내미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로 남자가 마치 여자한테 그런 조건을 내세우듯이 나 능력 있는 여자야. 나랑 결혼하면 당신 출세시켜줄게. 뭐 이런 거. 그건 이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잘 나가면 돼. 그러면 이제 남자는 그냥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전업주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스스로 다 내려놨어. 그냥 나는 남편 의지하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그냥 살면서 그냥 기대서 살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존재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 의지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 내가 막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모든 계획과 목표를 다 남편한테 둬야 되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같이 이제 내가 왕하고 손이 왕한 사람들은 그냥 모든 계획이나 그런 게 다 내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계획도 그렇게 하게 되고, 남자가 혹 만약에 이혼을 하든 나랑 헤어져도 또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자립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남편한테 의지하고 막 이러다가 남편이 이제 떠났거나 먼저 가면 되게 무기력해지고 되게 막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자립성 독립적인 여성이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남편복 있는 거를 아직까지도 부러워하면서 그런 걸 부러워하면서 내가 없는 거를 뭐 한탄할 거냐,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한탄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비록 저도 이제 가끔 제 또래는 조금 달라요. 지금 이제 이분들은 그래도 30대잖아. 저는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우리 때만 해도 남편이란 존재가 굉장히 컸죠. 네.
남편이 직업에 따라서 내가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줌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우리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나 되게 보수적인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서 요즘에는 세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한 게 바뀌었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사주를 볼 때도 내가 표현 방식을 조금 현대적으로 요즘 세대에 맞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나의 이 고루하고 고지식한 사고방식을 좀 깨야 돼. 사실 저도 상담하는 입장에서 남편 보기엔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지금하고 좀 안 맞긴 해요. 지금은 거의 독립적이고 자기의 어떤 인생이 더 중요하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상담받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제일 많은 상담은 사실 부부 갈등, 이혼 문제가 가장 많아요. 거의 상담의 60%는 그런 일이고, 나머지는 이제 미혼분들 결혼 언제예요? 취직 언제? 뭐 이런 문제. 그런 게 한 20-3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홀로쓰기, 이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 예를 많이 듣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어떠한 상담에도 가장 그 핵심적이고 내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자신의 행복이에요. 자신이 행복한 길을 선택한다면 후회가 없다. 그 어떤 분들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고민을 막 하면서 마치 이혼할 팔자니까 이혼하라고, 이혼하세요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선택은 분명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대신 상황이나 이런 건 다 얘기는 해줘요. 지금 힘든 거, 이혼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거. 그치만 그것도 다 자기 선택이라는 거. 내가 참고 갈 것이냐, 그걸 다 감당하고 갈 것이냐, 내가 감당하고 갔을 때 과연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상태에서 헤어지고 나면 그게 더 나에게 더 행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청사진을 내가 보여줄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이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든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살든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 내 자신의 길, 나의 어떤 자아, 독립적 그런 거를 딱 확실하게. 결혼을 해서도 내가 남편의 소속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각자 살면서 우리가 약간 너무 막 집착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약간 룸메이트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게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결혼 안 하신 두 분의, 앞으로 결혼하기가 조금 다른 분보다 어려운 두 분의 사주를 놓고 제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약간 낙심이 될 수도 있어. 본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나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나는 정말 굉장히 현모양처로 살면서 남자 내조해주고 좀 편안하게 조금 의지하면서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좀 기분이 안 좋겠지. 나는 그런 삶은 좀 힘들구나. 그치만 원래부터 나는 자립심이 강했고 내가 남자 사귐에 있어서 남편이랑 결혼한다라도 나는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굳이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간다, 그걸 유지할 수 있다, 결혼 생활도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못할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도 고를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를, 다른 사람보다는. 궁합을 사람들이 잘 안 믿긴 하는데 보는 건 좋아요. 저는 사실 좀 그런 편이야. 누가 소개시켜준다,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사주부터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만나면은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궁합이라는 거는 딴 것보다 그 남자의 사주에 그 부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만 보면 돼요. 사실은 만약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 남자 사주에 재성이 완전 거지 같아. 막 완전히 막 태학에다가 막 굉장히 안 좋아. 내가 그 사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그럼 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내 사주도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작용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굳이 내가 그런 남자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알고 간다는 거는
좀 그렇지. 기왕이면 내 사주는 조금 별로 그렇게 안 좋더라도 저 사람 사주 보니까 재성이 괜찮아. 괜찮네? 그럼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그런 작용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합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이 사람 뭐 맞냐 안 맞냐 나는 그런 거보다 그 자리 안에 그 재성이 어떤 모양으로 이 사람 사주 안에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죠. 반대로 이제 여자 사주에서 또 그렇게 보고 남자의 자리가 어떤가 보는 거고. 그래서 한 남자라도 그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럼 왜 다 그러냐? 그거는 이제 대운이 다를 때 선택했을 때 좋은 운에 만났으면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 자기 사주에 뭐 남편이 뭐 자리가 안 좋더라도. 그래서 좋은 때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괜찮은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해가 있어 또 그 해에 들어온 남자 괜찮아. 그러면 그 남자랑은 그래도 다른 남자보다는 좀 나은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보고 만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오늘도 참 1월 1일 이런 결혼과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또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핑계이지만 감기 기운이 어제부터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계속 자고 어제 야간 일을 끝나고 왔는데 피로가 안 풀려서 또 약을 먹었는데 오늘도 동영상을 녹음을 하면서 과연 내가 방송할 수 있을까? 막 이 안에도 막 입병이 지금 나가지고 막 입술이 부르텄어. 그래서 발음도 막 셀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냥 오늘 안 하면 하루가 또 지나가고 또 동영상은 그래도 이렇게 찍어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지만 실시간 방송은 그야말로 생방송이잖아요. 상태가 되게 좋을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기를 못 내고 있어. 세팅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대단한 용기구나. 이 실시간 방송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약간 두려움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고 몸 상태 괜찮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해 첫 하루인데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담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좋게 소화를 잘 시켜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네,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